언론을 제사의 계급이나 또는 제사의 권력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성직자, 귀족, 평민에 이어서 제4의 계급이라고 여겼었죠. 그만큼 중요한 직책이 언론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4의 권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서 제4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언론이기 때문에 그만큼 언론은 막강한 힘과 함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언론이 자신이 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언론도 자신들이 볼 때에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다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이런 질문에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언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만한 언론들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의 사명은 계도와 그리고 교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의 등불이라고 말들 합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정보를 취득할 때에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방송이라든가 신문이 거의 대부분 정보를 얻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방송이나 신문의 기능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첫 번째 사명은 계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바르게 있는 것,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방송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출연자 패널의 경우 일단은 여쪽과 야쪽의 숫자가 같다, 그래야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진정 공정한 출연자입니까? 또 출연자의 수를 둘씩 나눠 놓은 것이 공정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출연자에게 이쪽에 질문 한 번, 또 저쪽에 질문 한 번, 또 대답도 양쪽으로 골고루 나눠서 듣는 것이 공평한 그러한 방송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뻔한 내용이지요. 여당의 문제를 야당에게 물어보는 그 시각 자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이 뻔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식적인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상대를 험잡고 또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거품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여야의 정치 관행이었는데, 아니 패널들에게 여당의 문제를 야당에게 묻고 야당의 문제를 여당에게 묻는다면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좋은 기회입니까? 그야말로 상대를 난도질하기에는 기가 막힌 기회 아니겠습니까? 질문도 뻔하고 답도 거의 음해성 내지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과 답변을 유도하고 있으면서 공정성, 공평성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방송사 측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싸움질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의 사실 확인보다는 시청자들이 얼마나 흥미롭게 이들의 싸움을 지켜볼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청률을 올리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지, 내용이라든가 사실의 가치를 따지기에는 뒷전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여기에서 무슨 공정성과 객관성, 공평성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개탄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죠. 야당 입에서 여당 칭찬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지층들은 더더욱 자기 지지층
당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상대당을 미워하니까 양쪽 갈라치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사가 그런 일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불신은 없어져야 한다. 양극화는 우리가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 방송사의 주장인데, 아니 방송사가 하는 행태 자체가 불신을 만들고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은 언제나 협치를 해야 한다. 아니 협치 좋은 건 모릅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한데 실컷 공격해놓고 비방해놓고 협치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 공평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의 확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은 방송의 사명이고 신문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고 보도를 하면서 만약에 반대의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정중하게 저희들이 신속하게 객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런 말을 빼놓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넣습니다. 하나의 형식이고 모양새 갖추기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언론이 공정해질 수가 결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진행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여나 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을 벗어나서 상대의 흠집을 반드시 자기의 약점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행자가 끊어야지요. 막아야 합니다. 주제에 관계없는 그러한 내용은 전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동을 걸어서야 하는데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할 얘기를 그대로 다 하면서 사실과 다른 상대의 흠집을 자기 쪽의 흠집으로 덮는 묘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은 당의 스피커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 자기 당 소속 테이블에다가 휴대폰 놓고 수시로 봅니다. 그 내용이 당에서 자기의 뜻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바로 수정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흡하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추가로 해서 상대를 공격하라. 그런 메시지가 뜨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당의 대변자고 스피커 역할이지 올바르게 국민들 앞에 계도하는 방송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선거에서 벌어진 내용을 한번 예로 들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준석을 먼저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노원에서 3번 낙방을 하고 4번째 화성을로 가서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고르고 골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곳 대한민국 254군데의 선거구조를 면밀히 고르고 살피고 점검을 한 이후에 화성을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이것을 나쁘다고 야단할 필요는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에게 유리한 곳을 골라가면서 말이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언사이고 수사일 뿐이지 자기가 배지를 다는 데에 유리한 곳 찾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의 관례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이준석은 화성을에 출사표를 던졌었습니다. 후보로 나선다는 것이라든가 어디에 나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와 함께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상승세의 이준석, 부모까지 나서서 막판 총력전을 펼친다. 대개 이와 유사한 제목들로 이준석의 선거 유세 장면을 보도했었습니다. 선거에 나서서 이기려고 한다면 당연히 있는 일이고 있는 힘을 다 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걸 문제 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의 부모가 그 유세장에 막판에 집중적으로 나서서 선거 유세에 도왔습니다. 모친이 한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늘 선거 우동하던 상계동이 아니라 낯선 동네에 와서 어색했는데 날이 갈수록 먼저 달려오셔서 용기도 주고 제 나이대 어머님들이 같이 많이 울어주셨다. 정치인 아들을 둔 엄마로서 국민의힘 대표직 박탈 당시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한 3시간 동안 울었다. 여기에 부치는 한술 더 떴었죠. 우리 아들이 정치에 나서는데 비리에 연루되지 말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자기의 뜻을 굽히지 말고 소신 있게 비겁한 행동하지 말고 떳떳하게 비굴한 그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두 눈을 부릅뜨고서 아들을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자들도 이준석을 취재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에 질문을 던졌어야 하지요. 부모가 한 말을 전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 아니라 옳고 그름 사실 확인을 해서 보도하는 것이 기자의 원래 사명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은 그 자리에서 부모에게라도 따져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의 모친이 대표직 박탈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주차장에서 3시간 동안 혼자 눈물을 흘렸다. 자기 나이 또래의 어머니들이 위로하고 고마움을 표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가 억울하게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까? 그의 아버지, 부친이 한 말은 더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배지를 달면은 이러한 비굴한 행동, 비겁한 행동 하지 않도록 하겠다. 배지를 달면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인정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준석 부친이 한 얘기에 대해서도 기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까? 비리에 연루되지 말고 줄 서지도 말고 소신을 꺾지도 말고 비굴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아니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13년 동안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인유원이 한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준석은 도덕이 없다. 이것은 다 부모의 책임이다.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한다면 자식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부모로서 자식 둔 죄로 죄송합니다. 사죄의 뜻을 표합니다. 이것이 보통 가정 아니겠습니까?
인유한의 말이 어디에 하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의 부모들은 지금까지도 이준석이가 당당하다가 억울하다는 얘기만 했지 자기 자식의 잘못된 것을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데 기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고 말을 멈추고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어느 신문이나 어느 방송에서 단 한마디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눈물을 전하는 것이 아니 이준석이가 사수 끝에 배지를 달게 됐다. 그런 얘기만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기자들도 언론 모두가 서로들 배지를 만들어서 달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지 않았었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언론의 책무를 어느 신문도 방송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이가 배지를 달고 나니 이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사들 쓰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표현이고 포장입니까? 도대체 언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슨 이변입니까? 언론이 이준석의 배지 달아주고 만들어주는데 공헌을 세운 것이지 무슨 이변입니까? 자, 다음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홍준표가 이준석이 선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준석이가 당선될 곳은 없다. 바로 선거 며칠 전에 이준석을 혹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지를 달고 나니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둔갑을 합니다. 이준석이는 잘 키웠어야 할 제목인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당에서 내쫓았다. 이렇게 이준석을 옹호합니다. 아니 홍준표의 이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했을 때에 왜 언론들은 침묵을 합니까? 왜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언론사, 방송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준석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까? 왜 이걸 물어보는 언론사가 하나도 없었는지 궁금해할 따름입니다. 홍준표의 말을 왜 받아 적기만 하는 기자들만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홍준표는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검사로 유명했다고 본인이 자칭 검사 생활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자들이 홍준표에게 당연히 이 문제를 물어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덕이죠. 이권을 따라다니면서 이권을 취해왔습니다. 술 대접받고 성 대접받은 것 사실로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처벌하기에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경찰이 불송치로 마무리 짓고 다만 무마하기 위해서 7억짜리 서약서를 써줬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노력했었던 그 죄, 증거인멸교사라 그 죄 때문에 당의 징계를 받았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홍준표는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고 하니 아니 홍준표는 그때에 달나라에 살다가 지금 돌아온 사람입니까? 국민 모두가 다 그 과정을 알고 있는데 홍준표는 그야말로 이제 와서 누명을 씌워서 아까운 제목을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따르는 고발로 무고 혐의까지
검찰의 송치가 돼서 지금 수사를 받아야 할 입장, 이것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법조인인 홍준표가 깡그리 부인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홍준표에게 이 정도는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 모두가 이준석과 홍준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이준석과 홍준표의 주장이 100번 옳다라고 동일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 언론이 안고 있는 생태적인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정치하는 쓰레기들이 이런 언론들에 기생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갈수록 더러워지고 추잡스럽고 사료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공존하는 모습을 우리가 정치판에서,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요. 박지원이 오물투성이지요. 오물 자체인 박지원이가 나름대로 언론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자신은 점심을 먹었는데도 점심 같이 합시다 이런 전화가 오면은 바로 점심을 먹었던 박지원이 아무 불평하지 않고 나가서 그 기자와 점심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녁에 중요한 약속을 해놨더라도 기자가 만납시다 얘기하면은 저녁 중요한 약속도 팽개치고 기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니 기자들이 물론 개념 없는 그런 기자들이겠지만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박지원을 띄워주고 칭찬합니다. 이런 데에서 무슨 정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합이고 뒷거래고 정치꾼, 정치 몰입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허접하고 사라져야 할 쓰레기를 오히려 언론은 정치 구단이다, 이렇게 높이 치켜 세우면서 때만 되면은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그러니 우리 정치가 사료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치 사료가 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아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크다는 말보다는 절대적으로 절반 정도 이상은 언론이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저질의 함량 미달자를, 아니 자격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인간 말종들을 배지를 달아주는 데에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 정치가 이렇게 혼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실과 다르다. 왜 같은 입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난번 때와 달라진 그 이유라도 있느냐?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기자들은 침묵을 하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기자들에게는 생명이 끈질김과 아주 집요함입니다.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질문 하나를 던졌는데 대답하기 곤란하면 답을 안 하고 그냥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냥 그치는데 기자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두 번, 세 번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것도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질문을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했을 때에 그 당사자의 얼굴 표정이 바로 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기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기자들에게 그런 끈질김과 집요함, 끈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무척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제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신문 사설에 앞으로 열릴 6월 1일 열리는 국회 22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가 아니라 그 앞에 최자를 하나 더 붙여서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설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 언론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론의 시대를 반드시 언론이 찾아와야 합니다. 고맙습니다.